지금 60세가 넘었고 은퇴 준비를 위해 집을 팔까 생각 중이세요? 이 집에서 20년, 30년 오랫동안 살았고 30년 만에 처음 집을 파시나요? 그렇다면 이 비디오를 끝까지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돈 수천 불, 수만 불을 아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많이 담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집을 파시는 분이라도 지난 10년 동안 테크놀로지가 얼마나 변했나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더군다나 20년, 30년 만에 집을 파시는 분이라면 30년 전에 집을 사실 때랑은 완전히 모든 게 변했어요. 이 비디오를 다 보시지 않으면 자다가도 코 베어 간다는 소리가 있죠. 자다가도 코 베이는 정말 큰 손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미화이고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고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넓은 지역을 담당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있는 브로커리지 에픽 리얼티가 미국 전역에 걸쳐서 있는 내셔널 와이드 브로커리지 컴퍼니예요. 그래서 LA 사무실, 오렌지 카운티 사무실, 샌디에고에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서포트 팀이 많아요. 남가주에 있으신 분들은 제 비디오를 보시고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 번호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남가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보시는 분이라도 집을 잘 팔아줄 수 있는 에이전트가 필요하다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저희 회사 내에 탑 에이전트들을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세 이상인 분이 집을 팔 때 꼭 알아야 하는 5가지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decluttering. 지난주에 저에게 전화 온 셀러분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방 4개짜리 아주 큰 집에 3,500스퀘어피트가 넘는 집에서 혼자 살고 계세요. 이 집에서 25년 동안 살았고 작년에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큰 집에 혼자 살기가 힘들다고 전화하셨어요. 남편분이 살아 계셨을 때는 어찌어찌 관리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큰 집에서 혼자 살기가 힘들다고 전화하셨어요. 물론 2층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고요. 이런 분들이 저에게 전화 주시면 제가 제일 먼저 소개해드리는 것이 Senior Move Manager입니다. 한 집에서 25년 동안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짐들이 쌓여왔는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 짐 싸는 것, 생각하는 것조차 스트레스 받아서 계속 미루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자녀분들이 가까이 산다면 디클러터링 하는 거 도와줄 수 있고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만 그런 도움 받을 곳이 없다면 이런 전문적인 시니어 무브 매니저를 하이어하셔서 디클러터링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단계예요. 요즘같이 아주 터프한 셀러스 마켓에서는 집을 아주 깨끗하게 정리하고 모든 개인 짐들을 다 빼놓지 않으면 집을 좋은 값에 팔기가 힘듭니다. 집을 아예 이사 나가고 비워둔 상태에서 판다면 더 좋고요.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집을 파는 동안 2, 3개월 동안 필요한 물건들만 남겨놓고 다른 짐들은 집에서 다 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집도 훨씬 넓어 보이고 밝아 보이고 바이어들이 집을 보러 왔을 때 이 집을 자기 집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바이어들은 집을 보여줄 때 25년 동안 살면서 모아둔 짐이랑 가구들이 그대로 있다면 바이어들이 이 집이 내 집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괜히 남의 집에 불쑥 찾아온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바이어들이 왔을 때 그 집에 오래 머물면서 여기는 우리 소파를 놓으면 좋겠고 여기는 우리 식탁을 놓고 이 방은 우리 딸 방으로 하고 이 방은 우리 아들 방으로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좋아요. 하지만 25년 동안 모아둔 짐이랑 가구들이 그 집에 가득하다면 바이어들은 꼭 남의 집에 온 것 같이 불편해서 빨리 나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좋은 값에 집 팔기가 힘듭니다. 이 디클러터링 하는 게 생각보다 꽤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버릴 거는 버리고 남 줄 거는 주고 도네이션 할 거는 도네이션 하고 하는 이 과정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집을 파는 시기보다 적어도 3개월 전에는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부동산 마켓의 바이어들은 30년 전의 바이어들이랑은 아주 다른 바이어들입니다. 다문 10년 전의 바이어들이랑도 아주 다른 바이어들이에요. 요즘에 집을 사는 사람들은 밀레니얼들입니다. 밀레니얼들은 많은 경우 부부가 같이 일하면서 바쁜 스케줄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60대 넘는 분들이 큰 집을 팔 때 그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보통 밀레니얼들이 자식들이 커가서 집을 업사이즈 하고 싶어 하는 밀레니얼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집 광고를 할 때도 밀레니얼들이 관심을 끄게 온라인 광고를 잘해야 돼요. 밀레니얼들은 인터넷에서 질로나 레드핀을 보고 이 집을 보러 갈지 안 보러 갈지 정해요. 그래서 집을 아주 넓게 밝아 보이게 프로페셔널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게 아주 중요해요. 요즘은 virtual tour라는 것도 있고 비디오에서 동그란 점만 콕콕 누르면 그 집 구석구석을 다 미리 투어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걸 미리 해보고 마음에 들어야 집을 보러 가요.
본인들의 바쁜 스케줄에서 아무 집이나 보러 다니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사진을 찍고 버추얼 투어라든지 인터넷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테크놀로지를 발빠르게 잘 쓰는 에이전트랑 일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가격 책정, 처음부터 잘하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짐 정리를 하고 디클러터링을 할 때 30, 40대 밀레니얼들이 내 집에 와서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런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 클라이언트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집 뒷마당에 잉어 연못이 있었어요. 코이판드라고 아시죠? 잉어 연못은 너무너무 이뻤어요. 물소리도 나고 너무 좋았어요. 제 클라이언트 분도 본인이 이 코이판드를 너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고 돈도 많이 들었고 집 뒷마당에 앉아 물소리 들으면서 잉어를 보고 있으면 메디테이션 된다고 본인 집은 다른 이웃집보다 돈을 더 받아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하시던 분이었어요.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이어는 둘 다 일하는 바쁜 직장인 부부였고 바쁜 스케줄에 코이판드 관리할 시간도 없고 여름에 모기 많이 생긴다고 애들 모기 많이 물릴 거라고 없애고 싶어 하셨어요. 제 말의 포인트를 이해하시겠죠? 본인이 그 집에서 25년 동안 살면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점이 밀레니얼 새로운 바이어 눈에서 봤을 때는 전혀 안 좋은 게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제 값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가격을 더 깎아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제 클라이언트는 바이어가 그 코이판들을 없애고 싶어 한다는 말에 아주 기분 안 좋아 하셨죠. 하지만 이 집을 팔기로 한 이상 더 이상 본인의 집이 아닙니다. 팔려고 하는 집이랑 감정적인 어태치먼트를 끊고 다음 바이어가 원하는 것으로 맞춰주려는 플렉스블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중요해요. 요즘 바이어들은 손가락 하나로 까딱까딱해서 모든 정보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팔려고 하는 집에 모기지가 있는지, 리인이 걸린 게 있는지, 옆집 사진이랑 비교해봐서 더 좋은지, 안 좋은지, 그 집의 뒤에 게스트하우스가 퍼밋을 받고 했는지, 안 받고 했는지, 퍼밋까지 다 찾아볼 수 있고요.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 이웃집은 뒷마당을 깨끗하게 해놓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뒷마당에 온갖 정크를 다 쌓아놓고 사는 사람인지 구글 얼스로 보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퍼를 낼 때도 그것에 맞게 적절하게 가격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셀러분이 무허가로 방을 하나 더 만들어서 4베드룸이 됐는데 4베드룸 가격으로 집을 팔려고 하면 팔기 힘들어요. 무허가로 방을 늘린 게 그걸 속이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퍼밋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무허가로 정축을 했거나 개조한 게 있다면 그거에 맞게 가격을 책정하셔야 돼요. 요즘 같은 바이어스 마켓에서는 바이어들이 아주 피키하게 집을 고릅니다. 3년 전처럼 아무런 수리 안 해준다. as is로 판다. 그렇게 해도 날개 돋친 듯이 팔리던 때가 아니에요. 집이 아주 잘 레노베이션이 되어 있는 턴키 컨디션을 선호하고요. 그렇다고 25년, 35년 동안 산 집을 돈 엄청 들여서 싹 다 갈아엎어서 업그레이드 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집을 아주 깨끗한 컨디션에서 보여줘야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 30년 한 집에서 사셨으면 어디가 좀 고장이 나서 작동이 잘 안 되고 어디에 전기가 좀 잘 안 들어오고 그런 건 본인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런 거는 미리미리 고치는 게 좋습니다. 적은 돈으로 고칠 수 있는 거는 미리미리 고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일에 딸방은 핑크색, 아들방은 파란색으로 칠해놓고 오랫동안 사셨다면 전체적으로 하얀색으로 같은 색으로 페인트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깨끗하고 넓어 보이고 크게 고장난 거 없는 상태로 보여주는 게 집을 잘 팔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무리 고치는 게 귀찮고 숨기고 팔고 싶어도 홈 인스펙션 하면 다 나옵니다. 리페어 해야 하는 항목들이 너무 많으면 요즘 바이어들은 그냥 에스크로 깨고 나가요. 아니면 아주 많은 돈의 크레딧을 요구하든지요. 요즘 부동산 마켓에서는 가격 책정을 시세에 맞게 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오픈하우스를 하고 나서 오픈하우스에 왔던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피드백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방 크기가 너무 작아요. 화장실에 딸린 마스터 베드룸이 없어요. 뒷마당이 너무 작아요. 이웃집이 바로 내려다 보이고 있어요. 코너집이라서 프라이버시가 없어요. 이런 말들은 집값이 너무 비싸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바이어들에게 오퍼 넣을 생각 있냐고 물어보면 제 면전에다가 대고 집값이 너무 비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대부분 다른 말로 돌려서 말해요. 방이 작다, 마스터 베드룸이 없다, 마당이 작다 이런 식으로 빙 둘러서 말합니다. 눈치 빠른 셀러 분이라면 바이어들이 생각하는 그런 단점을 보완해 줄 만큼 가격을 내려야 해요. 그렇지 않고 난 절대 가격 못 내린다 하면
집 못 팝니다. 요즘 마켓은 너무 자존심만 내세울 게 아니라 바이어들이 원하는 요구 조건에 맞게 좀 플렉서블해질 필요가 있어요. 60세 넘으신 분들이 집을 팔 때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이야. 하면서 요즘 젊은 바이어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기도 안 차게 들릴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 바이어들은 여러분들이 30년 전에 집을 샀을 때랑은 완전히 틀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살면서 이 집에 아주 많은 감정이 실려 있고 내 몸같이 아꼈던 집이기는 하지만 이왕 집을 팔기로 하셨다면 감정적인 어태치먼트는 내려놓으시고 이 집에서 살게 될 새로운 바이어가 원하는 쪽으로 플렉서블하게 맞춰줄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집 가격을 시세보다 약간 높게 내놓고 집 가격을 깎아달라면 좀 깎아주시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 바이어들은 한창 돈 벌면서 바쁘게 일하는 밀레니얼들이에요. 가격 깎아줄지도 안 깎아줄지도 모르는 집에 시간 낭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귀찮아하는 바이어들도 많아요. 시세보다 가격을 높게 올린 셀러는 집을 팔 모티베이션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퍼조차 안 넣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30년 동안 산 집에 아주 큰 애착이 있고 이 집이 이 동네에서 가장 좋은 집이라고 생각을 해도 한 달 안에 아무런 오퍼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가격이 비싼 거예요. 에이전트가 사진을 잘 못 찍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픈하우스 할 때 옆집 개가 아주 많이 짖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겨울에 집을 내놔서 그런 것도 아니고 가격입니다. 집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명심하세요. 본인의 집을 시세보다 더 비싸게 내놓으면 이웃집 집을 더 잘 팔리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팁이에요. 본인의 집을 나중에 조금 깎아줄 생각을 하고 주변 시세보다 높게 올리면 오히려 주변에 있는 동네 옆집을 더 빨리 팔게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즘 바이어들은 인터넷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해서 모든 정보를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30년 전에 집을 살 때 집 안에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집 보러 다녔던 시대랑은 아주 틀립니다. 요즘 밀레니얼들은 집 보러 가기 전에 얼마나 많은 설치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집이랑 비슷하게 생긴 주변 집들 다 보고 안에 사진 보면서 안에 어떻게 생겼나 다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사진상으로 봤을 때 옆에 나온 옆집보다 더 나은 조건이 아닌 것 같은데 가격이 왜 더 비싸게 나왔지? 그러면 옆집을 더 빨리 팔리게 도와주고 여러분들의 집은 계속 마켓에 남아있게 돼요. 세 번째, 집에서 감정의 끈을 끊기. 한 집에서 30년 동안 살다 보면 좋은 기억도 많고 집 구석구석 손길이 가서 아주 애정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집 구매 계약서를 받고 사인을 하고 에스크로를 열게 되면 이제 집 다 팔았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계약서 사인하고 에스크로를 열게 되면 그때부터 협상의 시작입니다. 많은 셀러분들이 가격 가지고 카운터 오퍼가 왔다 갔다 하다가 가격 조정이 되고 드디어 에스크로가 열리면 집 다 팔았다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또 다른 협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능력 있는 에이전트의 진가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에스크로가 열리고 나면 바이어들은 홈 인스펙션을 하게 돼요. 이 집에서 30년 이상 산 셀러분은 이 집의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생각하고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막상 홈 인스펙션 리포트를 받아보면 2페이지에 달하게 빡빡하게 이 집의 문제점들에 대해 적혀 있는 거 보면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갈 때도 있어요. 바이어들은 이런 문제점들을 빌미 삼아 가격 흥정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이미 카운터 오퍼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미 감정이 좀 상해 있는 상태라면은 이런 두 번째 가격 흥정 단계에서 아주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심한 경우에는 500불 더 안 깎아줘서 딜이 깨지는 경우도 봤어요. 네, 500불. 이런 식으로 서로 감정 싸움으로 가게 되면 500불이고 뭐고 기분 나빠서 너한테 집 안 팔아.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런 감정 싸움에서 셀러와 바이어 사이를 잘 중재해서 딜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평온을 잃지 않고 셀러를 서포트해줘야 하는 게 에이전트의 역할이에요. 셀러분들은 이 집에 오래 살아서 정이 많이 들고 요즘 젊은 바이어들이 요구하는 게 기도 안 차게 웃기고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지만 이제 이 집은 바이어의 집이 될 겁니다. 감정의 어태치먼트를 떼고 현명하게 결정하시길 바라요. 네 번째, 커미션 책정의 변화. 한 20, 30년 만에 처음 집을 팔아보는 셀러분들을 위해 요즘 부동산 커미션을 책정하는 게 어떻게 변했나 말씀드릴게요. 1년 전까지만 해도
보통 관습적으로 이루어졌던 거는 셀러분이 5%이든 6%이든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주면 리스팅 에이전트랑 바이어스 에이전트가 반반씩 나눠서 가지는 게 통상적인 룰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셀러분이 집을 팔겠다고 리스팅 계약서를 할 때 이제는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주는 커미션만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딱 정해진 퍼센티지가 없어요. 이거는 셀러분과 리스팅 에이전트 분 사이에 서로 협상해야 될 문제입니다. 퍼센티지를 많이 차지한다면 퍼센티지를 많이 차지하는 만큼 어떤 서비스를 더 해주는지 물어보세요. 나는 그런 서비스는 필요 없으니 필요 없는 서비스를 빼는 대신에 퍼센티지를 줄여줄 수 있는지도 물어보세요. 이건 두 분이서 협상하기 나름이에요. 절대로 우리 회사에서는 2.5% 밑으로는 사인 안 해요. 우리 브로커 회사에서는 3% 미만 커미션으로 일 안 해요. 바이어 에이전트한테도 2.5%안 주면 집 못 팔 거예요. 이런 말 하는 에이전트들이랑은 절대 사인하지 마세요. 바뀐 법에 의하면 이렇게 커미션을 몇 퍼센트 받아야 한다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강요한다면 바뀐 법조차도 모르는 프로페셔널 하지 않은 에이전트예요. 리스팅 에이전트랑 리스팅 계약서를 사인하실 때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주는 커미션만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팅 에이전트가 바이어까지 레프리젠트하게 하는 듀얼 에이전트를 할 경우에는 커미션을 조정해 줄 수 있는지도 물어보시고 바이어가 에이전트 없이 unrepresent 하는 사람이라면 커미션 어떻게 되는지도 물어보세요. 집을 팔아주는 리스팅 에이전트는 여러분들이 고용한 고용인입니다. 궁금한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꼭 물어보고 이해가 다 된 다음에 사인하시길 바래요. 특히 연세가 80세가 넘으신 분들은 이메일 같은 거, 더큐사인 같은 거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거를 이용해서 계약서 잘 설명해 주지도 않고 커미션 퍼센티지도 어떻게 되는 건지 잘 설명도 해주지 않고 사인을 빨리 하기를 강요하는 양심 없는 에이전트들도 있어요. 리스팅 계약서 사인하시기 전에 요즘 커미션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꼭 물어보고 이해가 되신 다음에 사인하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미화 씨, 이제는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은 바이어가 준다면서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요즘 마켓은 셀러가 아직도 바이어스 에이전트 커미션까지 줍니다. 바이어가 오퍼를 넣을 때 자기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을 몇 퍼센트 달라고 적어서 옵니다. 그럼 그렇게 달라는 대로 주실 건지 아님 좀 깎을 건지는 그때 가서 협상하시면 돼요. 이제는 모든 것이 협상에 달려 있어요. 물론 1년 전에도 다 협상을 통해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행은 되지 않았고 통상적으로 정해진 커미션이 있었죠. 이제는 그런 게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협상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무조건 싸게 해주는 에이전트가 좋은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까지 60년 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격도 싸면서 좋은 게 있던가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You get what you paid for. 무조건 싸게 해서 리스팅을 따내는 에이전트라면 여러분의 집도 싸게 빨리 팔아버리려고 큰 노력을 안 할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커미션조차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협상을 못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집을 가장 좋은 값에 팔게 바이어랑 협상을 해줄까요? 30년 전에 여러분들이 집을 샀을 때는 인터넷이라는 게 활발하지도 못했고 에이전트가 데리고 가서 그 집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그 집 안에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모르고 갔을 거라 생각돼요. 요즘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방 안에서요, 손가락 하나로 까딱까딱 하면서 그 집의 사이즈가 어떻고, 플로어 플랜이 어떻게 생겼고, 집안의 페인트 컬러가 어떻고, 버추얼 투어까지 다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요즘은 오픈하우스가 온라인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보여지는 사진이 마음에 안 들면 아예 집 보러도 안 와요. 리스팅 에이전트가 핸드폰으로 대충 사진 찍어서 올리면 당장 그 자리에서 해고하세요. 리스팅 에이전트는 여러분의 집을 가장 좋은 값에 팔기 위해 고용된 고용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일을 제대로 안 하면 해고해야지요.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아무리 비싼 프로페셔널 사진사를 데리고 와서 사진을 찍는다고 해도 집이 깨끗하지 않고 온갖 짐들이 구석구석에 쌓여 있다면 이 또한 좋지 않아요. 프로페셔널 사진사를 데리고 와서 사진도 찍고 드론도 날려서 드론 사진도 찍고 하려면 그에 합당하게 집도 아주 깨끗하게 정리정돈 잘 되어 있어야 하고 스테이징도 하시고 잔디밭이나 정원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해요. 명심하세요. 요즘 오픈하우스는 인터넷에서부터 시작합니다. 5번째, 재산세 아끼기. 저에게 전화 온 셀러분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Proposition 19을 이용해서 전에 살던 집에서 내던 아주 낮은 재산세를 내면서 새로운 집으로 갈아탔어요. 이제는 거의 연세도 80세 가까이 되고 해서 더 작은 집으로 다운사이즈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Proposition 19을 쓰지 못하는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한 번 썼으니까. 하지만 이것도 3번까지 할 수 있는 걸로 바뀌었어요. 55세가 지나 집을 팔 경우 오랫동안 살던 집의 낮은 재산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3번까지 갈아탈 수 있습니다. 물론 55세가 넘어서 3번 이상 이사하실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오랫동안 살던 집의 낮은 재산세를 새롭게 산 집으로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재산세가 더 비싼 값으로 재조정되지 않는다는 거 잘 알아두시길 바라요. 6번째, 에이전트 고르기. 능력 있고 프로페셔널한 에이전트를 고르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난달에 조카가 에이전트 라이센스 땄다고, 아니면 아는 교회 집사님이 커미션을 아주 싸게 받고 팔아주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평생 지켜온 가장 큰 재산을 맡길 수 있겠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집을 파는 건 아주 감정 소모 많이 받고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비즈니스처럼 여기고 프로페셔널리즘을 가지고 뛰어난 협상 능력을 가지고 팔아줄 에이전트를 구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경험 많고 좋은 에이전트도 많지만 안 좋은 에이전트도 많습니다. 적어도 3명 이상은 꼭 인터뷰를 해보고 결정하시길 바라요. 남가주 지역이라면 저에게도 인터뷰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남가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에이전트를 찾고 있다면 그래도 연락주세요. 제가 있는 에픽 리얼티는 미국 전역에 걸쳐 있는 내셔널 브로커리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뷰해 볼 만한 에이전트를 저희 회사 내에 있는 탑 에이전트를 소개해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비디오가 60세가 넘어서 집을 팔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30년 넘게 산 집을 정리하고 스테이징하고 집 청소하는데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마켓에서 스트레스 덜 받으면서 좋은 값을 받고 집을 팔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요즘같이 터프한 셀러스 마켓에서는 셀러분들이 많이 공부하시고 리서치 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집을 가장 적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가장 좋은 값에 팔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것이고, 언제든 전화 주시면 집을 가장 좋은 값에 팔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사람들과 쉐어해 주세요. 부동산 시장의 발빠른 정보와 셀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정보를 준비해서 비디오를 만드는 것은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구독해 주시면 제가 힘이 나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뵐게요.